새벽 3시쯤이었어요. 아파트 2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 이웃들이 깜짝 놀라 깨어났지요. 아, 그리고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도 났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왜 죽었는지 기억해. 참, 5분쯤 지나서 신고 전화가 왔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조용해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실 바닥에 부엌칼이 떨어져 있고 구석에서 한 남자가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 남자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글쎄,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5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평범해 보이던 그 남자에게 숨겨진 비밀이 뭐였을까요? 이준호는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45살, 건설회사에서 15년째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요. 저녁 8시에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로 집에 가는 길에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고요함이 그를 맞았어요. 5년 전부터 계속된 이 조용함에 이미 익숙해졌지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늘 밤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으세요. 날씨 예보를 들으며 준호는 문득 5년 전 그 무렵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지요. 아내 미형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있던 그날도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이미 지난 일을 계속 생각해봐야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채널을 돌렸어요.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택배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구들도 미리 연락 없이 오지 않는데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됐어요. 똑똑똑똑똑 리듬 있게요. 마치 약속된 신호처럼요. 준호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카메라 앞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요. 이상하네. 그가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멈췄어요. 준호는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복도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장난인가? 어깨를 으쓱하며 현관문 쪽으로 다시 걸어가려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 혼자 있어야 할 집안에서 다른 기척이 느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때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서랍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요. 누군가 부엌 서랍을 뒤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벽에 기대어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도둑이 들었다면 신고해야 하지만 일단 상황을 봐야 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 대신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에서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맨발로 걷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준호는 골프채를 꽉 쥐고 거실 입구를 봤어요. 곧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 사람의 정체를요. 하지만 거실로 나온 그 사람을 본 순간 준호의 손에서 골프채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골프채는 둔탁한 소리를 냈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봤어요. 미영아. 거기 서 있던 건 5년 전에 죽은 그의 아내 서미영이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마치 5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준호가 기억하는 따뜻함과 달랐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부엌 칼이 들려 있었어요. 미영은 준호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왜 죽었는지 기억해.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말을 잊었어요. 이건 꿈이어야 했어요. 죽은 사람이 돌아올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생생했고 칼날은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미영아, 이게 꿈이지, 그렇지. 꿈이 아니야. 여보, 나 정말로 돌아왔어. 미영은 한 걸음씩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바닥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요. 왜 돌아온 거야? 그리고 그 칼은 뭐야? 내가 왜 죽었는지 기억 못해.
미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미영이 집을 나가던 그 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그 밤을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미형은 칼든 손을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준호는 소파 뒤로 몸을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해보자. 그 칼 좀 내려놔. 하지만 미형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준호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계속 다가왔어요. 5년 동안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했잖아. 그런데 넌 한 번도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 무슨 진실? 나는 정말 모르겠어. 준호는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 밤 미영이 집을 나간 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지요. 미영은 거실 테이블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칼끝으로 테이블 위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들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이지. 그럼 우리는 행복했어. 정말. 그럼 내가 왜 그날 밤 집을 나갔을까?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날 밤 그들은 크게 싸웠어요. 사소한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점점 커져서 미영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지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우리가 싸웠잖아. 하지만 그건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 내가 죽을 만큼 큰 일이 아니었다고. 미영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사소한 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준호는 그날 밤을 떠올려 봤어요. 미영이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었어요. 회사 회식이 늦게 끝났다는 미영의 말을 준호는 믿지 않았어요. 요즘 미영이 자주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게 수상했기 때문이지요. 너 요즘 이상해. 대체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때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영은 그 말에 크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도. 믿고 싶어도 요즘 내 행동이 너무 수상해서. 수상하다고 내가 바람 피운다는 뜻이야. 그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의심받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나아. 그리고 미영은 코트를 입고 집을 나갔어요. 준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화가 나 있었고 미영이 먼저 사과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미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소식을 들을 때까지요. 기억났어. 미영의 목소리가 준호의 회상을 깨뜨렸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 내가 너를 의심했어.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의심한 게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 말했어요.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넌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죽은 후에도. 무슨 말이야? 무슨 진실? 미영은 칼을 들어올리며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웠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넌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나를 의심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을 뿐이야. 준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미영의 말이 맞았어요. 그는 미영이 죽은 후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을 뿐 실제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무서웠어. 진실을 아는 게 무서워. 뭐가 무서웠는데 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준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미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모르는구나. 내가 왜 죽었는지. 그럼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야.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켰어요. 오늘 날짜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어요. 오늘이 내가 죽은 지 정확히 5년째 되는 날이야. 준호는 달력을 보며 깨달았어요. 정말로 오늘이 미영의 기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동그라미는 자신이 그은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는 걸까요? 누가 저 동그라미를 그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오늘 밤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 미형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제 그들 사이 거리는 불과 2미터 정도였어요. 무슨 진실? 제발 말해줘. 나는 정말 모르겠어. 스스로 찾아야 해. 그날 밤 내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 어떻게 찾아?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미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태수한테 물어봐. 아, 태수, 김태수 말이야. 김태수는 준호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어요. 미영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도 와주었고 그 후로도 가끔 준호를 챙겨주곤 했지요. 태수가 뭘 알아? 모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수가 미형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면서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건 내가 직접 물어봐야지. 미영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시간을 줄게. 내일 밤까지 진실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뭔지 준호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넌 어디 가는 거야? 걱정 마, 멀리 가지 않아. 내가 진실을 찾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미영은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참, 하나 더 조심해. 나를 죽인 사람이 이번에는 너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말을 남기고 미영은 부엌으로 사라졌어요. 준호는 급히 따라갔지만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싱크대 위에는 아까 미영이 들고 있던 부엌 칼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지요. 태수의 진실을 찾아라. 준호는 쪽지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손에 든 쪽지는 너무 생생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태수의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새벽 4시에 전화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문제는 태수가 미영의 죽음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준호는 그 진실이 뭔지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회사에 나갔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주머니 속 쪽지가 현실임을 증명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라면 가벼운 안부로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태수야,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딱딱한 것 같았어요. 준호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카페에서 만날까? 응, 오늘은 좀 바빠서 내일은 어때? 태수가 만남을 미루려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 태수는 준호가 연락하면 언제든 시간을 내주는 친구였어요. 태수야, 미영이 관한 이야기야.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톤이 달라졌어요. 미영이가 왜 갑자기? 오늘이 미영이 기일이잖아. 5년째. 아, 그렇구나. 그럼 3시에 평소 가던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태수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오늘이 미영의 기일이라는 걸 알고 있던 것 같았지요. 오후 3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태수를 만났어요. 태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커피를 마시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태수야, 너 혹시 미영이 죽던 날 밤에 대해 나한테 숨긴 게 있어?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커피 잔든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숨겨?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뭔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너 요즘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 아니야? 미영이 일로 아직도 자책하고 있지. 그게 아니야. 어젯밤에. 준호는 말을 멈췄어요. 어젯밤 미형을 봤다고 말하면 태수가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게 분명했어요. 어젯밤에 뭐? 아니야, 그냥 미영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날 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태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본 준호는 확신했어요. 태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태수야, 솔직히 말해줘. 미영이가 그날 밤 어디에 갔는지. 너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때 집에 있었어. 정말. 확실해. 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미안, 준호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 잠깐, 태수야. 하지만 태수는 이미 카페를 나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급히 따라 나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왜 도망가려고 해?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도망간다니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태수는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이 이야기 끝내야겠어. 준호야, 제발 그만해. 과거 일 파헤쳐서 뭐해? 미영이는 이미 죽었어.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아. 태수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다정한 친구가 이렇게 차갑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구나. 태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준호야,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 특히 내가 그걸 알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내에 관한 일인데 내가 모르는 게 낫다는 게. 미영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태수가 내뱉은 말에 준호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뜻이야?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는 다시 가려고 했지만 준호가 막아섰어요. 김태수, 지금 당장 설명해. 미영이가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준호를 조용한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준호야, 정말 알고 싶어. 정말로. 그럼. 태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영이는 그날 밤 나를 만나러 나간 거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봤어요. 너를 왜? 그건 말하기 어려워. 말해. 왜 우리가 싸우던 날 밤에 미영이가 너를 만나러 갔어? 태수는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영이가 내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무슨 비밀? 미영이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어. 준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영이가 협박을 받고 있었다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누구한테 왜? 그건 나도 정확히 몰라. 미영이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 다만 누군가 미영이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미영이 과거, 무슨 과거?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까지는 나도 몰라. 미영이가 말해주지 않았어. 다만 그 사람이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미영이가 돈을 요구받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태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럼 그날 밤에 미영이가 너를 만난 이유는?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태수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미영이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 1시간 기다렸는데도. 그럼 그 시간에 사고가 난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 나한테 오던 중에. 준호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경찰한테도 나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미영이가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했거든. 절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태수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자책할까봐. 미영이는 내가 자신을 의심한 것에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널 사랑했어. 그래서 너까지 이 일에 끼어들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려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의심만 했다는 거요. 그럼 미영이를 협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미영이를 죽인 거야.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몰라. 정말로 사고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영이가 스스로. 태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의 말뜻을 알 수 있었어요. 설마 미영이가 스스로 목숨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냥 추측일 뿐이야.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미영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태수야, 그 협박범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거 없어?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미영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그 사람이 이번에는 너를 노릴 수도 있다고.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젯밤 미영이 했던 말과 똑같았지요. 태수야, 혹시 그 협박범이 누군지 짐작이라도 가는 사람 있어?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시계를 봤어요.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준호야, 부탁인데 이 일은 더 이상 파헤치지 마. 위험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남기고 태수는 떠났어요. 준호는 혼자 골목에 서서 모든 것을 정리해보려 했어요. 미영이가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날 밤 태수를 만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미영이를 협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이번에는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미영이 남긴 쪽지를 꺼내봤어요. 태수의 진실을 찾아라라고 쓰여 있었어요. 태수의 진실은 일부 알아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준호는 느낄 수 있었어요. 태수가 아직도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미영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너무 아파서 볼 수 없었거든요. 상자 안에는 미영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어요. 혹시 협박에 관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미영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페이지부터 거꾸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정말 한계다. 준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고 태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미영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앞의 일기를 더 읽어봤어요. 500만 원을 더 요구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 준호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보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태수에게 돈을 빌렸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 사람은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같다. 준호는 일기를 더 앞으로 넘겨 몇 개월 전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때 일을 들킨 게 정말 바보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 엄마 수술비가 급했고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미영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앞 페이지로 넘겨봤어요. 회사 돈을 잠시 빌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 며칠 안에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된 이상 끝이 없을 것 같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형이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고 협박했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미영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준호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어요. 어머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회사에 돈을 돌려놔야 한다. 준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회사 돈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준호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한참 생각했어요. 미영의 어머니, 즉 장모님의 수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미형이 완전히 숨겼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준호 씨인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차가우면서도 위협적인 톤이었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미영 씨의 옛, 태수 씨와 만나셨다면서요.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자신이 태수와 만난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누구십니까? 어떻게 제가 태수와 만난 걸 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준호 씨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미영 씨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더 이상 캐묻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미영을 협박했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자신이 태수와 만난 후에요. 준호는 다시 미영의 일기를 펼쳤어요. 혹시 그 협박범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K가 또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뤄야 하는 건가? K, 협박범의 이니셜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K로 시작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수의 성도 김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태수가 아니야. 태수는 미영을 도와주려 했던 사람인데 협박범일 리 없었어요. 준호는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K가 말하기를 이 일이 알려지면 준호의 직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한다. 그래서 더욱 무서웠다. 나나 망치는 건 괜찮지만 준호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영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견디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거실 조명을 끄고 부엌으로 몸을 숨겼어요. 혹시 협박범이 직접 찾아온 걸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것 같았어요. 확실해? 여기가 맞아. 응, 맞아. 이준호가 사는 곳이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두 번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준호는 경악했어요. 김태수의 목소리였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리고 미영의 일기까지 찾아봤을 거야.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태수가 왜 이런 사람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온 걸까요? 하지만 준호는 내 친구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친구, 너 때문에 미영이 죽었다는 걸 잊었나? 준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태수 때문에 미영이 죽었다고요.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고 한 건데 조금 내가 미영한테서 받아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뭘 했는지도 알고 있어.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태수가 미영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급했어.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친구 아내를 이용한 거지. 미영이 회사 돈에 손대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협박한 거고. 준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태수가 미영을 협박한 것입니까? 그 K가 바로 김태수였던 것인가요? 협박이 아니야. 그냥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 도움. 미영이 자살할 정도로 괴로워했는데 자살이 아니야. 사고였어. 사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미영이 그날 밤 너를 만나러 가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준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태수가 미영을 협박했고 미영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고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어요. 거실에는 태수와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태수는 준호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준호야, 이건. 태수야, 내가 미영이를 협박한 거야. 내가 K였던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이준호 씨, 진정하세요. 사실 저희가 온 이유는 당신은 누구죠? 태수와 무슨 관계인가요? 저는 사립탐정입니다. 태수 씨가 의뢰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사립탐정, 무슨 사건을 조사한다는 거죠? 탐정이 태수를 봤어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 사실 태수 씨도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짜 협박범이 따로 있어요. 준호는 사립탐정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태수도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요. 그럼 미영이 일기에 쓴 K는 누구란 말인가요? 사립탐정은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준호 씨, 이 사진들을 보세요. 첫 번째 사진에는 미영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태수는 아니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죠? 강민호라는 사람입니다. 미영 씨의 전 직장 상사였어요. 준호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미영이 결혼 전에 다녔던 회사 얘기는 가끔 했지만 강민호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모든 걸 말할게. 정말 미안해. 뭘 말하려는 거야? 강민호는 미영이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미영이를 성추행했던 사람이야. 준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성추행. 사립탐정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영 씨는 그때 강민호의 성추행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미영 씨를 따라다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미영이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미영이는 내가 그 일을 알면 강민호를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했어.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의리가 강한지. 준호는 자신의 성격을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그런 일을 알았다면 강민호를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았어요. 그럼 강민호가 미영이를 협박한 거군요. 사립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는 미영 씨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따라다니기였지만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명목으로요? 미영 씨가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 비밀을 가져간 걸 빌미로 했습니다. 물론 미영 씨는 그런 걸 가져가지 않았지만 강민호가 조작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준호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 비겁한 방법으로 미영을 괴롭혔다니.
그럼 미영이가 회사 돈에 손댄 것도 강민호가 요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미영 씨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태수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그때 강민호한테 협박받고 있었어. 내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때 서류를 조작한 걸 들켰거든. 강민호가 그것을 알고 나한테도 돈을 요구했어. 그럼 너도 피해자였던 거야. 맞아. 하지만 나는 미영이만큼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미영이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그게 미영이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 준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태수와 미영이 모두 강민호에게 협박받고 있었고 서로 도우려다가 더 큰 문제에 빠진 거였어요. 그럼 미영이가 그날 밤 태수를 만나려고 한 이유는 사립 탐정이 답했어요. 강민호가 더 큰 돈을 요구했거든요. 2천만 원을 미영 씨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야. 태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미영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1시간 기다렸지만 그 시간에 사고가 난 거군요. 사립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그게 정말 사고였는지는 의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민호가 미영 씨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강민호가 미영이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때 태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야, 사실 오늘 강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어. 너 뭐라고 했어? 너를 조용히 시키라고. 더 이상 과거 일을 파헤치지 못하게 하라고. 준호는 오늘 받았던 협박 전화를 떠올렸어요. 그럼 오늘 나한테 전화한 사람도 강민호였겠군. 사립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는 이준호 씨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미영이는 이미 죽었는데 강민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추행, 협박, 그리고 만약 미영 씨의 죽음에 개입했다면 살인까지.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지금 강민호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호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태수가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강민호가 직접 나타날 수도 있어. 보호, 나는 미영이처럼 당하고만 있을 생각 없어.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강민호를 찾아야 해. 미영이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갚아줘야 해. 사립탐정이 손을 저었어요. 위험합니다. 강민호는 이미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숨어만 살려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따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했어요. 사립탐정이 준호에게 속삭였어요. 뒤쪽 창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강민호라면 여기서 끝내겠어요. 태수가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준호야, 너무 위험해. 태수야, 너는 5년 동안 이 비밀을 갖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끝내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거실로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세 사람 모두 놀랐어요. 거기 서 있던 건 강민호가 아니라 미영이었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똑같이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아직도 진실을 다 알지 못했구나. 미영이 말했어요. 태수와 사립탐정은 미영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미영이는 죽었잖아. 하지만 준호는 차분했어요. 어젯밤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미영아, 강민호에 대해서는 알았어.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절반밖에 알지 못했어. 정말 중요한 진실은 따로 있어. 뭔데? 미영은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태수에게 물어봐. 내가 정말로 어떻게 죽었는지.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미영아, 그건 말해. 태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립탐정도 태수를 봤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나는 그날 밤 미영이를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뭐? 내가 실수를 했어. 미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실수, 그게 실수였다고 생각해.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졌어요.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수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태수야,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줘. 준호가 다시 재촉했어요. 태수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미영이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1시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 그건 이미 들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나는 걱정이 되어서 미영이를 찾으러 나갔어. 사립탐정이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봤어요.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찾으러 나갔다고. 미영이가 집에서 나온 길목을 따라 찾아다녔어. 그리고 미영이를 찾았어.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서? 한강 다리 위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미영이는 다리 난간에 서 있었어.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악했어요. 설마... 그래, 미영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었어.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날 말렸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미영이를 말렸어. 미영아, 안 돼. 준호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라고 외쳤지. 그럼 미영이가 마음을 바꾼 거야. 준호가 희망적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이는 나를 보고 웃었어.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슬펐어. 미영이 그때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나는 태수에게 말했어. 고마워, 태수야. 하지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준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태수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는 미영이를 말리려고 다가갔어. 그리고 미영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나는 미영이를 구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미영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 그리고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영이 대신 말했어요. 나는 발을 헛디뎠어. 태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나머지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럼 사고였던 거야. 맞아. 하지만 태수는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미영이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미영이를 놀라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수야. 준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태수가 5년 동안 이런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사립탐정이 말했어요. 그럼 교통사고라고 발표된 것은? 태수가 대답했어요. 미영이가 다리에서 떨어진 후 지나가던 트럭에 치였어. 운전기사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고 했어.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내가 미영이를 구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내가 미영이를 밀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었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나를 구하려고 했던 거야. 준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영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 태수가 그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요. 미영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려고 했어? 미영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도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강민호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까지 피해를 보는 건 싫었어. 그래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강민호가 당신 회사에까지 연락해서 당신을 해고시키려고 했을 때도 준호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강민호가 내 회사에, 태수가 설명했어요. 강민호는 미영이뿐만 아니라 너까지 망가뜨리려고 했어. 너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왜 그런 짓을? 미영이가 자신의 성추행을 거부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신고하려고 했으니까. 미영이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견디는 걸 알게 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영아, 미안해. 내가 널 의심했어.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어. 알고 있어. 이해해. 내가 너무 많은 걸 숨겼으니까. 그때 사립탐정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강민호가 지금까지 왜 조용히 있었을까요? 미영 씨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협박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태수가 대답했어요. 강민호는 미영이가 죽기 전에 자신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두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무슨 증거들이요? 미영이 말했어요. 녹음 파일들,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강민호가 보낸 협박 편지들, 모든 걸 증거로 남겨뒀어. 그럼 그 증거들은 지금 어디에?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준호는 미영이를 봤어요. 미영아, 그럼 너는 왜 나한테 나타난 거야? 복수하려고.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니야. 보호하려고. 보호. 강민호가 이번에는 당신을 노리고 있어. 당신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고. 사립탐정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이준호 씨가 위험하다는 말씀인가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 오늘 밤 이곳으로 올 거야. 뭐라고? 태수가 경악했어요. 그럼 우리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미영이 손을 저었어요. 늦었어. 이미 집 주위를 포위했을 거야. 그 말과 함께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집 주변을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미영을 봤어요. 미영아, 그럼 넌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미영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해.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 강민호를 막는 일. 그리고 당신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주는 일. 미영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사실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 준호는 미영의 마지막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 아이를, 우리 아이를.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신 3개월째였어. 강민호의 협박 때문에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 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혼자서 임신의 기쁨도 협박의 공포도 모든 걸 견디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아이 얘기라도 했으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줬을 텐데. 그래서야 당신이 알면 무슨 일이라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강민호 같은 사람을 상대로 무리를 할까봐 무서웠어. 태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미영아, 나도 몰랐어. 그걸 알았다면 어쨌을 거야. 더 위험한 일을 했겠지. 미영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도 지키고 싶었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힘차게 열렸어요. 문을 따는 소리도 없이 열쇠로 문을 연 것처럼요. 위협적인 발걸음이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이준호, 나와. 굵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사립탐정이 준호에게 속삭였어요. 강민호입니다. 미영이 준호 앞을 가로막으며 섰어요. 당신은 뒤로 물러서 있어. 미영아, 위험해. 하지만 미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부엌칼이 들려 있었어요. 강민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5년 만이구나. 강민호는 미영을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상하게 죽은 사람이 여기 왜 서 있지?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 분장인가? 아니면 미영이와 닮은 사람을 고용한 건가? 미영이 차갑게 답했어요. 강민호, 5년 동안 잘 지냈어. 강민호는 미영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네 죽는 걸 직접 봤는데. 직접 봤다고. 준호가 분노하며 일어났어요. 그럼 당신이 그때 거기 있었다는 거군요. 강민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했어요. 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사립탐정이 강민호를 향해 다가서며 말했어요. 강민호 씨, 당신은 미영 씨의 죽음을 목격했군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냥 우연히.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호, 내가 그때 거기 있었구나. 내가 미영이를 따라온 거였어. 강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맞다. 내가 미영이를 따라갔어. 내 돈을 받아내려고. 돈, 협박으로 뜯어낸 돈 말이야. 준호가 주먹을 쥐며 다가섰어요. 당신이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야. 강민호가 웃었어요.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미영이는 스스로 다리에서 뛰어내렸어.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의 협박 때문이잖아. 협박. 그냥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뿐이야. 미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말했어요. 정당한 대가 성추행하고 따라다니고 협박한 게 정당하다고. 강민호는 미영을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어요. 아직도 죽은 줄 모르고 있구나. 좋아. 그럼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주지. 강민호가 재킷에서 칼을 꺼냈어요. 이준호, 너도 미영이처럼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주겠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영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부엌칼이 강민호의 손목을 정확히 찔렀어요. 아! 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미영이 강민호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내 남편과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마.
강민호는 손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말이 되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죽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죽지 않았어. 미영이 강민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너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사립탐정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살인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강민호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손목 부상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준호가 강민호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어디도 가지 못해. 내 아내가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갚아줄 거야. 이준호,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성추행, 협박, 따라다니기,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강민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강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미영이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강민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를 거야. 준호는 미영을 안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미영아, 가지마. 미영이 멀어져 가면서 말했어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 미영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이는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미영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강민호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미영이 남겨둔 모든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협박 편지들, 강민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었지요. 태수는 준호에게 깊이 사과했어요. 준호야, 정말 미안해. 5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태수야, 너도 피해자였잖아. 그리고 미영이를 구하려고 했던 거고. 둘은 서로를 안으며 5년간의 오해와 아픔을 털어냈어요. 사립탐정이 말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민호는 성추행, 협박, 따라다니기 등의 죄목으로 처벌받을 것이고 미영 씨의 죽음도 그의 협박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인정될 것입니다. 준호는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영이 마지막에 한 말을 떠올리며 우리 아이는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몇 개월 후 강민호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준호는 미영을 위한 작은 추모비를 세웠어요. 사랑하는 아내 서미형과 우리의 아이에게. 그 비석 앞에서 준호는 매주 미영과 아이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미영의 약속을 믿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하나의 비밀이 더 남아 있었어요. 준호도 태수도 그 누구도 모르는 마지막 진실이요. 1년 후 준호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강민호의 재판은 끝났고 그는 15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성추행, 협박, 따라다니기, 그리고 미영의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까지 모든 게 인정됐지요. 준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미영의 묘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마치 미영이 여전히 옆에 있는 것처럼요. 미영아, 오늘은 태수랑 같이 왔어. 태수도 안부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 태수는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둘은 한동안 조용히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준호 선생님이신가요? 맑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지은 의사입니다. 준호는 이상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왜 전화가 올까요? 제가 산부인과와 무슨... 혹시 서미영 씨를 아시나요?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제 아내였는데요. 하지만 6년 전에 죽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늘 아침에 신생아 한 명이 병원 앞에서 발견되었는데 아이와 함께 있던 쪽지에 선생님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봤어요. 신생아가 제 연락처와 함께.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쪽지에 서미영의 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누군가 세심하게 돌봐서 병원 앞에 둔 것 같습니다. 준호는 태수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미영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어요.
우리 아이는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김지은 의사를 만났어요.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이가 발견된 시간이 새벽 3시 정확히였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신생아실로 안내받은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봤어요. 갓 태어난 듯한 작은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 아이가 그리고 이상한 것은 아이의 출생 시간이나 출산 장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김 의사가 쪽지를 보여줬어요. 그 쪽지를 본 순간 준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준호에게 약속했잖아요. 우리 아이는 다시 태어날 거라고. 이 아이를 잘 부탁해요. 미형. 그 글씨는 분명히 미영의 글씨였어요. 태수도 쪽지를 보고 경악했어요. 준호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김 의사가 설명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건강해요. 준호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작은 얼굴에서 미영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필요하지만 쪽지에 명시되어 있고 다른 보호자도 없으니까요. 몇 주 후 모든 절차가 끝나고 준호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이의 이름은 서미형의 미와 이준호의 준을 따서 준미라고 지었어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첫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집안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는 마치 누군가 달래주는 것처럼 금세 잠들었어요. 준호는 그 순간 미영의 존재를 느꼈어요.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꿈에서 준호는 미영을 만났어요. 미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약속 지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사랑하는 마음은 죽음보다 강해. 그리고 새 생명을 만드는 기적도 가능하게 해. 그럼 준미는 우리 아이야. 내가 못다한 사랑을 준미를 통해서 전할 거야. 미영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정말로 가야 해. 이제 안심이야. 가지마, 미영아. 나는 항상 준미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도. 미영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준미를 잘 키워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준호가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어요. 옆에서 준미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미영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라는 걸,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려고 한 것이라는 걸요. 몇 년이 지났어요. 준미는 건강하게 자랐고 때때로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며 웃거나 손을 흔들곤 했어요. 준호는 그때마다 미영이 준미와 함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준미가 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미영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준호는 준미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하지만 항상 준미와 아빠를 지켜보고 있어. 하늘에서 뭐해요? 엄마는 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준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도 엄마 봤어요. 언제? 매일 밤이요. 엄마가 와서 자장가 불러줘요. 준호는 눈물이 났어요. 미영이 정말로 준미 곁에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니? 아빠 사랑하고 준미도 사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준호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미영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의 의미를, 그리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요. 미영은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 그 사랑을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준미를 안으며 마음속으로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준미를 보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미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죄책감도 그리움도 외로움도 없는 진정한 평안이었어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 준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제야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준미는 매일 밤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자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요.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미영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준호와 준미,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는 미영,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의 힘을 다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